1930년대 유럽 대공황으로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업자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돼.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계획하고 다 같이 잘 살게 분배해야 한다. 누가 봐도 정의롭고 따뜻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한 남자, 바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아주 불편하고도 도발적인 경고를 날립니다. 불평등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평등을 위해 자유를 잃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 대체 왜일까요? 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노예가 되는 길이 된다는 걸까요? 오늘은 하이에크의 불멸해져서 노예의 길을 통해 그 소름 돋는 논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논점, 분배 권력이라는 괴물의 탄생. 하이에크의 주장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문제는 평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평등을 만드는 분배 권력에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우리는 이제 결과를 더 평등하게 만들겠어? 라고 결정하는 순간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누가 더 가져야 되지? 누가 덜 가져야 되지? 누가 지원을 받고 누가 예상해야 되지? 사회는 곧바로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끝없는 논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limited resources, 제한된 자원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누구의 기준이 정답인가?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배의 기준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할까요? 노력이라는 기준이고요. 더 가난한 사람이 먼저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복지라는 기준이죠.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몰아줘야 할까요? 이것은 효율이라는 기준입니다. 이처럼 분배의 문제와 분배를 통한 사람들의 노동의 노력을 일으켜줄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멸망했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언의 해체를 통해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아니, 사회주의가 실패한 건 독재자들이 망쳐서지 사상 자체는 죄가 없다. 그 누구도 마르크스의 사상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는 없다. 과연 그럴까요? 하이에크는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회주의 실험은 예외 없이 독재로 끝나는가? 이게 정말 우연일까? 하이에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지도자의 성격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입니다.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결정한 순간 국가는 반드시 분배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 힘을 가지는 순간 국가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조물주가 됩니다. 누가 사업을 운영할지, 누가 투자를 받을지, 누가 자원을 쓸지, 이 모든 경제적 결정이 정치적 결정으로 변합니다. 즉,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에 완전히 흡수되어 중앙으로 집중되는 것이죠. 사회에는 수많은 가치가 존재합니다. 평등, 성장, 안전, 자유. 그런데 정부가 분배를 설계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특정한 가치가 사회 전체의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국가 계획을 짜는 소수의 판단이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됩니다. 분배 권력은 곧 가치 판단 권력이 되고 국가가 정한 방향에 맞지 않는 개인의 선택은 점점 사그라지게 됩니다. 왜 이것이 결국 독재로 이어질까요? 분배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면 사회의 모든 갈등이 정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 주거, 교육, 의료, 모든 것이 정치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분배는 세상에 없습니다. 불만이 쌓이면 정권은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한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은 개혁 방해 세력이 되고 자유로운 토론은 비효율로 보이며 개인의 선택은 이기심으로 비난받습니다. 통제는 통제를 낳고 그 끝은 결국 독재가 됩니다. 하이에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단순히 국가 개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자유가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조건인가를 묻습니다. 하이에크에게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목표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예술을, 누군가는 안정을 원하죠. 무엇이 좋은 삶인지 국가가 정해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유사회는 인간을 완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죠. 하지만 자유사회는 말합니다. 네 선택은 네가 해. 실패 또한 너의 삶이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게. 반면 계획사회는 말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해줄게. 넌 따라오기만 해. 하이에크는 전자는 인간을 판단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보는 사회라고 했고, 후자는 인간을 관리되고 배치되는 자원으로 보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후자는 노예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하이에크는 가장 불편한 말을 합니다. 불평등은 자유가 사라지는 것보다 나쁜 문제는 아니다. 결과를 억지로 맞추려다 사회가 자유를 잃으면 결국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하고 억압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벽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착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인간에 대한 믿음, 사회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 또한 엄청나게 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가 하이에크의 믿음처럼 필연적으로 독재 국가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자유를 잃고 독재 국가 안에서 신음하고 더 많은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이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이에크가 돈을 최고로 여겼다고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하이에크가 주장하고 옹호하는 것은 자본주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소득은 그 사람이 더 도덕적이거나 훌륭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시점에 시장이 그 능력을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가치와 내재적 가치는 우연적이 아니고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급과 수요 곡선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라면 그 보상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이라면 돈을 자신의 존재 가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단지 분배할 뿐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유를 통한 도전, 그리고 도전을 통한 외화,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에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분배 권력의 집중은 독재의 시작이다. 그리고 국가의 가치 판단이 개인의 선택을 압도할 때 자유는 사라진다. 자유사회만이 인간을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 대우한다. 하이에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더 평등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당신의 자유를 얼마나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등보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자유를 믿으며 우리가 실패할, 도전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